국민의힘 대구 달서가 국회의원 유영하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보다는 더 막중한 자리를 지명받으셨기 때문에 그 소임의 무게가 남다를 것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후보자께서 아시다시피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가 운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혹여 질문 중에 조금 거북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 앞에 선다는 마음으로 성실하고 진솔하게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이 들어가기 전에 며칠 전에 봤던 어느 신문사 사설입니다. 5천 명 청년의 창업 꿈을 망쳐놓고 총리로 간다는 장관 아마 보셨을 겁니다. 당시 총리께서 출근길 사과를 하시면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통감하실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정부 부처의 장관은 해킹으로 관리 부실 은폐 의혹에다 부실 대책 논란까지 불거졌는데 출근길 사과로 면죄부를 받아 총리로 지명되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나? 저는 무겁게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네. 본질이 들어가겠습니다. 총리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가 부처 간 의견 조율입니다. 알고 계시죠? 최근 국방부에서 올해 연말에 발간된 2026년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될 수 있다. 이런 언론 기사가 나니까 곧바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국방부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국방부가 발표한 분 자, 통일부는 평화공존과 북한을 추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약간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국가안보 직결된 대북 정책에서 정부 부처 간의 인식이 이렇게 차이가 노출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리 의견이 어떻습니까? 네, 그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보여야 한다는 부분에는 그렇죠. 동의합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그 남북 간의 적대간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 및 공동 성장의 한반도를 구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3대 원칙을 얘기했죠.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을 불추구하고 적대 행위를 불추진한다. 이렇게 밝힌 거 알고 계시죠? 네, 자, 그럼 후보자께 기억하실 때 정부의 이런 대북 정책이 전환된 이후에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실질적으로 호응한 정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억나는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정부의 정책 전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핵무력 강화를 지속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적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지난 올 2월에 진행됐던 북한 9차 당대에서 김정은은 핵무력 확대 강화를 지시했고 핵 보유국 지위 행사를 재차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개정해서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했고 핵 보유국 지위를 명문화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가장 적대적인 실체로 규정하고 동족이라는 범죄에서 영원히 배제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통일부가 원래 북한에 대한 굉장히 유화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제5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한번 나중에 총리에 취임하시면은 과연 이 상태에서 이 계획이 맞는지에 대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북한은 지난 2024년 이후에 DMZ 일대에 대전차 방벽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고 있고 군사분계선 바짝 붙음까지 철조망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지뢰도 매립하고 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끝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2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한국과 잇따라 있는 남북 국경선을 빠르게 요새하라 이렇게 지시했고 대한민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고 재천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는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최근에 접경 지역의 대전차 장애물 23곳을 철거하겠다 발표했고 얼마 전에 17일 날 군사분계선 이남 평균 8km에 설정 민간 통제선을 2km 북상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사분계선이 어딘지 알고 계시죠? 네. 비무장지대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몇 킬로 떨어져 있습니까? 그 숫자는 정확히 2km 떨어져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네. 물론 총리 후보자께서 국방에 대해서 지금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제가 보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총리 후보자로서 기본적인 건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자, 국방부에서 민통선을 이렇게 북상시키는 데 대해서 아마 지금 총리께 여쭤봐도 총리가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통선을 북상시키는 것이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용이하게 한다는 이런 이해가 돼요. 하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있는 이 상태에서 과연 적절한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공격받은 거 알고 계시죠? 민간인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완충지대가 없었던 겁니다.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간에 철책선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완충지대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습격이 되면은 민간인 사망이 이렇게 크게 나는 겁니다. 저희 한반도도 이 작전 중심이 굉장히 짧습니다. 나중에 취임하시면은 장관한테 물어보시죠. 작전 중심에 대해서. 그런데 만약에 유사시에 이 민통선을 옮기게 되면은 우리가 군이 유사시에 현장 대응 시간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전방 부대와 후반 민간의 생존이 굉장히 위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함부로 올릴 수 있는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후보자께서 총리로 취임하시게 되면 이 부분은 명백하게 한번 다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들 잘 챙겨보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현재 나왔던 통일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과 관련된 목표 부분들은 저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제가 사실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7일을 처음에 후보자의 영검동 부동산 문제로 했다가 오늘 6.25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에 동료 의원들이 자꾸 추적해 가서 질문을 하면서 좀 시끄러워서 제가 국방부의 의견이 이렇다는 데 대해서 후보자의 명백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관련된 부분에서는 오늘 뭐 사실 굉장히 6.25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어린 시절부터 배웠던 부분들이라 명백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전쟁은 사실 우리가 사는데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면서 도대체 무엇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잘 생각하고 또 말씀하신 부분들 잘 새겨서 열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